뭐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렬됐죠. 네.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망하지 않으면 도저히 전쟁 더 이상 못 하겠어 하고 항복을 하지 않는 한 끝날 수 없다고 봐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번 여쭤보면 지금 전쟁 근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러시아가 정말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크라이나 진격했었죠 한번. 예. 올 초에 그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군대가 또 들어가서 맞아요, 거기에서 맞아요. 맞서 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물론 땅을 점령당하긴 했었지만 뭐 대단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드론 100대가 들어가서 러시아 공군기지를 기습을 해서 러시아 전폭기 40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래서 러시아가 크루스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한 30-40%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이건 정말 깜짝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능력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 또 경제 지원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본토 공격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그거는 확실하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그 조건의 변화가 있었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서 공군기지를 그렇게 습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러시아는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은 했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그저 박수만 치면 되는 상황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 우리 편 잘한다. 자기들이 직접 피해를 입을 일은 물론 병사들이 나가서 죽고 사망을 하니까 그렇지만 본토가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전쟁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시면요. 2022년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러시아에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걸 견뎌냈잖아요. 그 견뎌낼 수 있는 의지를 충분히 확인한 겁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되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러시아 국민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지금까지 직접 당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오히려 자식이 나가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죽으면 그러면 엄청난 보상금을 탔어요. 네.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경제적으로는 대박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그 푸틴이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하는 뭐 이런 그래서 물가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게 이렇게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을 직접 당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모스크바를 공격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독일이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협상을 벌리면서 내가 장거리 미사일 너희한테 줄 수 있어. 그거는 러시아 본토에 쏴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본격적으로 해요. 미사일 쏘고 드론 공격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요, 러시아 국민이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3년 동안 테스트를 다 받은 거예요. 굳은 살이 100일대로 배겨 있는 데고 러시아는 아직 그런 걸 당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 공격했을 때 그 직전까지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68% 그랬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하면서 그게 80% 막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면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한테 박수를 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죽을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그렇게 영토를 침공당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전황 자체는 러시아가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러시아가 유리했었죠. 유리했고 그 유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본토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기에 제약이 걸려 있었죠. 예.
미국이나 이 나토 서방 국가들이 핵전쟁이 날까봐, 세계대전이 터질까봐, 그래서 본토 공격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토 공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특히 트럼프가 손을 떼면, 여기서 손을 떼면 유럽 국가들은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변수는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다, 전술핵 같은 거를. 그런 변수가 남아 있지만, 만약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더욱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토 공격해도 괜찮아라고 허용을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나고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러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은 지금 얼마나 큰 상황일까요? 재정 부담 뭐 최소한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숫자는 GDP의 6 내지 7%를 전비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 숫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뭐 엄청난 부담인 거죠. 네, 그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러시아 그 재정 수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화석 연료들이잖아요. 그 화석 연료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유럽의 그 가스프롬이라고 하는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차단돼 버리고 유럽에서는 거의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사지 않으니까 그것을 궁여지책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팔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 팔 데 없잖아. 그러니까 좀 싸게 줘. 그래서 평소보다 한 30% 싼 값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도 줄어들지. 판매 물량도. 값도 싸지.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뭐 30시간에 쿠데타가 있었다고요?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그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AI를 시켜서 검색을 해봤는데 근거 없는 거다. 네,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이지 공식적인 언론에서 약간 음모론 같은 거군요. 예, 그 확인된 바는 없다. 그리고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와그너 그룹 있었잖아요. 와그너 그룹이 실제로 쿠데타 같은 행동을 벌였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러우 전쟁, 종전 협상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뭘 바랄까요, 각자는? 뭐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렬됐죠. 평화 협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결렬이 됐는데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망하지 않으면 도저히 전쟁 더 이상 못 하겠어 하고 항복을 하지 않는 한 끝날 수 없다고 봐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어느 쪽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동부 지역, 그 도네츠크라든가 이쪽 지역을 너희들 손 떼. 거기서 손 떼고 너희들 그러니까 군사력 증강할 수 없어. 너희들 전쟁할 능력 스스로 없애버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뭘 요구하느냐? 거기서 다 물러가라는 겁니다. 다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침략하지 않겠다고 보증을 해라.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불가침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국제사회가 같이 사인하는 걸로 하자.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그런 거 할 리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 안 끝난다, 이거는. 끝난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이상 도저히 전쟁 못 하겠다 할 때까지 종전이라기보다는 좀 휴전, 그나마 가능성 높은 휴전이겠네요. 임시 휴전이지만 늘 화약고를 거기에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령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땅을 그냥 두지 않을걸요. 거기다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요. 우크라이나의 이 군수 무기 산업이에요. 우크라이나 무기 산업이 지금 그야말로 급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아마도 이 나라가 앞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특히 드론과 관련된 인공위성을 통해서 공중공격하고 무인 무기들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성비 끝내주는 그런 무기들이요. 아주 싸구려로 성능은 좋게.
그런 능력들이 지금 막 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감도 저는 굉장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우 전쟁이 이제 끝나든 휴전하면 하든 러시아가 또 전쟁 일으킨다는 얘기 있잖아요. 요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러시아도 지금 뭐 군사비든 뭐 군 전쟁 물자든 너무 많이 날아가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얘기하신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러시아는 여기서 뭔가 이득을 본 게 또 침략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 종전 협상을 해서 네. 당분간 전쟁이 멈출 수는 있겠지만 네. 영토 확장의 꿈을 버릴 일은 없다. 그거는 단순히 푸틴의 야망이 아니고 네. 러시아 국민들의 야망인 거예요. 그들이 말에 루스키 미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러시아권 세계, 러시아 말을 쓰는 세계. 이거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꿈인 겁니다. 네. 예. 약간 뭐 중화사상 중화하고 같은 거예요. 중공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예, 중화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민족이든 힘이 세지면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힘이 남북 통일하고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광개토대왕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건 너무나 뻔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거든. 근데 러시아 국민들도 그거 포기하지 않을 거고 다른 푸틴 이후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민족적 염원을 저는 버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전쟁이 어쨌든 뭐 종전 뒤에 재건 시장 한국이 참여할 방법은 있을까요? 저는 능력 면에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한국 기업이 제발 들어와 줬으면 하고 바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거는 뭐 그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제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최고니까. 근데 중국하고 손을 잡을 생각들이 있다면 아마 중국이 최고일 거고 네. 그걸 제외하고 나면 한국이 저는 뭐 1순위일 거라고 보는데 러시아하고 손을 다시 잡기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한국 기업들이. 왜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적대 관계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이쪽 그 동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네.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나토 회원국인 동유럽 국가들은 절대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뭔가 친해져서 뭔가를 하면 한국의 방산에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 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국은 같이 놀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우크라이나 건설 시장, 거기에는 뭐 얼마든지 들어가겠지만 네. 러시아 시장에 과연 들어가게 될까? 그거는 아주 눈치가 많이 보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이 있지만 러시아는 한국을 원하는 건가요? 원하죠. 러시아는 한국을 원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가성비가 가장 좋긴 하지만 중국은 너무 부담되잖아요. 잘못하면 중국한테 먹히게 생겼거든요. 바로 러시아. 붙어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중국은요, 영토 욕심이 많은 나라예요. 중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 다음은 연해주예요. 블라디보스톡.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중국 땅이었어요. 청나라 때 중국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와서 그냥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거 문제가 돼요. 지금도 이미 중국 사람들 거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특별히 그럼 선호하는 한국 기업이나 산업 분야가 있을까요? 뭐 대기업들이겠죠. 그 산업 분야 같으면 이미 러시아에 있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기업들이었고 또 건설 같으면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하겠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